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을까요? 네, 아침 인사부터 해보죠.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 금요일 맞나요? 네, 맞죠? 대본을 써놨는데도 날짜 감각이 애매해서 네, 오늘은 5월 8일 벌써 평일의 마지막 네, 금요일입니다. 잘 지내셨냐고요? 아, 네, 신호 잘 있다 왔습니다. 네, 여러분하고는 어제 의도치 않게, 네, 의도치 않게 어제 그 아침 라디오 방송을 하고 아침 라디오 방송이 아니죠? 방송이 아니라 휴방을 휴방을 하고 네, 그리고 다시 하루 만에 만났는데요. 어제가 원래도 휴방일이긴 했지만 신호도 차마 신호가 새벽까지 그렇게 달리다 끝낼 줄은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네, 잠은 좀 주무셨는지 자긴 잤어요. 자긴 잤는데 어 게임도 하면 살 빠지나요? 갑자기 갑자기 살이 훅 빠졌더라고요. 게임이 다이어트가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어제는 어제는 목요일이었죠. 어제 신호는 네, 뭐 이렇게 모사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음. 어, 솔직히 네, 체력도 체력이고 보니까 한 합치면 어제도 한 8시간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8시간 가까이 나왔는데 애초에 신호가 그렇게 게임잘스의 꿈은 없지만 네,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현타가 왔나? 게임을 하는 거에 있어서 현타가 왔나? 약간 그래도 어제 하루 잘 쉬면서 잘? 네, 쉬면서 뭐 나름 잘 그러고 왔는데 사망 신호 네, 반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가 신호가 약간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그 예전에 걸어가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신호가 살짝 컨디션이 떨어진 거를 갖다 빠르게 판별 가능한 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소금을 찍어봤을 때 맛이 안 나요. 음, 전해질 부족 증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소금을 찍어 먹어봤을 때 그러니까 짠맛이란 인지는 있거든요. 근데 약간 맹맛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어우 그 그래서 어제 나름 좀 뻗어 있다가 그래도 한 끼는 신호가 요리해서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간을 보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수님한테 이거 좀 먹어봐 했는데 백수님은 되게 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호가 전해질 부족 증상이 또 도져가지고 이온 음료 들고 다니세요. 아, 네, 안 그래도 집에 포카리 가루 상비하고 있어요. 네, 신전 안에 포카리 가루 상비하고 있어서 이럴 때마다 타먹고 있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다음 주에 백스님이 예비군 가거든요. 예비군 가면은 PX에서 이렇게 싸게 건져올 수 있는 것들 중에 포카리 가루가 있어가지고 또 사오라고 하려고요. 신호는 여름에 죽고 싶지 않아서 네. 그거랑 어제 간만에 좀 회복을 한다고 한동안 좀 과일을 안 먹었거든요. 과일이 생각보다 되게 살찌는 음식인 거 아시죠? 과일을 좀 안 먹었었는데 그 뭐지?
신호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미과라고 있어요. 하미과가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려나? 국내에도 있긴 있거든요. 그니까 사 먹었죠. 네, 하미과라는 과일이 있는데 맥스님이 예비군이고 신우님이랑 동갑이시니까 오케이. 쉿! 아, 신호는 나이가 없다니까요. 신호는 나이가 없습니다. 네, 그냥 공감대가 맞는 거지 뭐. 네. 아, 네. 이런 설정? 카미과? 아니, 카미가 아니고 하미과. 하미과. 드셔보신 분들 계시려나? 요즘에 마트 같은 데 보면은 파파야 메론 같은 거는 있거든요. 잠시만요. 안 나오지? 아, 됐다. 하미과라고. 음, 드셔보신 분들 없으려나요? 하미과. 멜론 같은 거거든요. 멜론 같은 건데 그 이름이 하미과인 이유가 멜론 같은 건데 이름이 하미과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디지? 중국 지역 중에서 신장 지역? 위구르 쪽 그쪽에 하미 지역에서 많이 난다고 해서 이름이 하미과래요. 약간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거를?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무등산 수박 이런 느낌인가? 어쨌든 하미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재배가 많이 안 돼요. 한국 기후가 따뜻해졌다고 해도 보통은 약간 중국 남부나 대만 쪽 같은 데서 키우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를 사 먹으려고 하니까 가격이 거의 한 만 얼마? 그랬거든요. 이제는 근데 10,000원 미만으로는 떨어졌더라고요, 하나에. 근데 살짝 억울했어. 왜냐면은 중국 가서 먹었을 때는 이게 하나에 3,000원도 안 했거든요. 아, 그래서 어제 소금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전해질이 떨어진 하루를 보내다가 하루 막타에 이걸 먹고 조금이나마 기운을 좀 차렸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이렇게 좀 활력이 나는, 기운이 나는 그런 과일 같은 거 있으실까요? 한국이 과일값이 비싸긴 하네요. 그죠? 한국이 과일값이 좀 비싼 편이기는 해요. 되게 근데 이게 한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과일은 아니긴 해요. 그건 맞아요. 수박이 먹고 싶네요. 수박도 벌써 나오던데? 하우스 수박은? 뭐든 먹어도 기운은 나는데. 맞아요. 뭐든 잘 먹이라서. 아니 뭐든 잘 먹어서 기운이 나면 당연히 좋죠. 뭐든 잘 먹어서 기운이 나면 당연히 좋죠. 비싸요. 맞아요. 에이, 너무 비싸. 과일은 너무 비싸. 굉장히 수박 먹고 싶다. 아니야.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게 한국 과일이 좀 더 맛있어요. 그건 진짜일걸? 약간 해외 생활을 짧게든 길게든 해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국 과일이 비싼 건 맞는데 맛은 더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거 국가에 따라 다른 거긴 해. 국가에 따라 다른 거 같기는 해요. 국가에 따라 다른 거 같긴 한 게 약간 미국 딸기 그런 거. 마트 갔더니 멜론만 4종류여서 다 사왔다고요? 어떤 거? 머스크 멜론이랑 파파야 멜론? 이 이상으로 멜론 종류가 있나요? 멜론이 4종류나 된다고? 치면 나오나요? 진짜네? 멜론 종류가 아이고 워터멜론도 멜론으로 치는 거예요?
PL? 색 나오나? 아, 여기 있다. PL 대사포? 갈리아? 칸탈로프! 맞아, 칸탈로프. 아, 신호도 칸탈로프 먹어보고 싶은데 주변에 파는 데가 없어요. 허니듀, 아, 맞아, 허니듀도 유명하죠. 맛있겠다. 멜론 맛있죠. 멜론 맛있죠. 사실 멜론이 진짜 맛있는데 캔탈로프랑 허니듀 하이브리드가 갈리야? 아, 그래요? 몰랐네요. 되게 멜론이 맛있는데 근데 사실 수박처럼 그냥 확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손질해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하다 정도? 아니면 멜론은 보통 과일째로 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얼음이랑 갈아 먹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드시죠? 아, 하몽 같은 거 얹어가지고 그렇게도 드시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확실히 멜론 맛있지만 아, 그러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멜론의 계절 당신의 취향은 멜론 먹고 싶다. 어제 먹고 기운을 차린 거랑 별개로 멜론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먹고 싶어지네요. 어쨌든 어제 하루 거의 컨디션이 바닥을 기어 다녔는데 갑자기 살도 빠져 있고 근데 그 하미과 먹고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제 하루 잘 보내셨을까요? 신호가요. 어제 조금 멍해 있으면서 어제도 일어나면 어떻게든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기간의 게임 플레이가 가져오는 컨디션 저하가 너무 커. 진짜 12시간에서 16시간이면 엔딩 본다라는 그 말에 메모리 돼가지고 시안시안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메모리 돼서 앞으로는 절대적인 플레이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긴 할 거고 오늘 저녁도 그냥 저택하는 날이죠. 어버이날이 옵니다. 어버이날이군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네. 여러분, 네. 부모님과 사이좋고 아직까지 가족으로서 잘 지내시는 분들은 연락 한 번씩 하세요. 네, 신호도 있다가 연락해야겠네요. 집에다가 이 세계에 계신 부모님께 아버님, 어머님, 신호는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차마 버티버를 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신호는 여신의 이름을 그만두고 사이버 광대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두 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느낌으로 네. 보통 결혼하신 분들은 어버이날 어떻게 하시려나? 네. 신호가 어버이날을 그렇게 성대하게 챙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임페르노 효녀라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하네요. 네. 아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신호가 가족한테 몇 분한테는 버튜버 한다는 이야기를 갖다 오픈을 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를 갖다가 막기 위한 약간 제동장치 같은 느낌으로 내가 스스로 음지에 걸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제동장치 그런 느낌으로 내가 가족들이 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떳떳한 방송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갖다가 일부 가족들한테 오픈을 했는데
가족들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까비는 뭐예요? 가족들한테 아니 신호동생이 살짝 이야기를 했대요. 집에다가 부모님이 하도 요새 "니 누나 요새 뭐 하고 사냐?" 했는데 답을 안 하니까 "뭐 하는데?" 라고 했는데 누나 유튜버 한대." 라고 해 가지고 유튜버? 뭐 맞기는 하지. 뭐 유튜브 하긴 하니까요. 네. 비록 영상이 하나 올라가고 다시는 안 올라가고 있지만 빨리 올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전화 오셔 가지고 "너 여기에서 나가 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하다던데 뭐 잘 되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셨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거지?'를 알 수가 없어서 신호가 그냥 대충 얼마 부렸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아니 신호가 얼마 전에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던 게 어쨌든 다른 분들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 뭐지? 타 회사에서는 타 회사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 유명하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랑 합방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조차도 데뷔시킨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와. 그래서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본인보다도 본인의 어머니가 더 인기 많으신 분도 있고 요즘은 방송하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하려면은 그렇게까지 괴물이 돼야 되는구나. 많이 보죠. 그러니까 뭐 한 번씩 게스트로 나오시는 거긴 하지만 정규는 아니고 근데 어머님들 캐릭터가 굉장히 독보적인 집들이 많다 보니까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다들 내일 없이 방송을 하시는구나. 근데 아무래도 버튜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다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모르게 엮이는 것도 있겠죠. 백스님 인기 많은 것처럼 저희는 아버님 가시죠? 가끔 보는 재미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본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 재미? 약간 캐릭터가 그리고 이상하게 그 가족 게스트가 나오면 본인하고 좀 반대되는 성격인 케이스가 많잖아요. 방송을 하는 버튜버 분들과는 좀 반대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 유명하신 분도 되게 본인은 장난스럽고 되게 활기차고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우아하시고 되게 약간 막 저는 그 회사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오실 때마다 모든 그 동료분들이 그 어머님께 잘했다 요시 요시 받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게 볼 때마다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기분이 묘해요. 네. 근데 저도 받고 싶더라고요. 신호도 누군가의 어머님께 요시요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백스님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시청자가 모르는 버티버의 모습도 까발려주고 그쵸. 신우도 백스님이 그때 딱 한 번 출연했을 때 신신당부했던 게 그거였어요. 너 어디까지 말할 거야? 어디까지 말할 거야? 너 이건 말하면 안 돼. 이러면서 신신당부를 했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신호가 이렇게 약간 무슨 말씀이시죠? 이런 모먼트가 좀 있었죠. 그게 재밌는 그러니까 한 번씩 출연하면 그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딴 것보다 그 어머님 버티버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진짜 인기가 많다 생각했던 게 올해 만우절이었죠? 네, 올해 만우절에도 또 나오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 나오셔가지고 신의상 자랑을 하고 가셔서 야 인기가 그렇게 많으시면은 1년에 몇 번 등장을 안 하셔도 신의상까지 자랑을 하고 가시는구나. 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네 신호가 백스님 데뷔 계획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일목요연하게 말한다기보다는 가끔가다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해도 백스님의 방송 출연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개인의 방송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하면 그것도 애매하다. 일단은 백스님은 네, 철없이 이렇게 이 세계에서 넘어와서 대뜸 사이버 광대를 하겠다는 이 아내를 위해서 현업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신호 생각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신호의 개해입니다. 신호가 이렇게 좀 끌어가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은 백스님은 좀 받아쳐주는 걸 좋아하는 타입. 포케마츠코미 그런 느낌인가? 약간 하와수? 하와수는 아닌 것 같아. 유재석, 유재석. 아니야. 여기에다 비유를 하기엔 신호가 너무 그냥 하와수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누가 하고 누가 수인지 모르겠어요. 신호가 나중에 데뷔를 시키겠다고 한 번씩 그런 거를 해요. 막 갑자기 대화하다가 뭔가 단어 하나에 꽂히면은 너 이걸로 N행시 시작,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약간 N행시 장인 컨셉으로 밀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벌써 5월 둘째 주라서 아마 이번 달에도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참, 네. 가족? 네. 가족 같은? 네. 네. 가족 같은 사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족 같다뇨? 아니요. 가족인데 그럼 뭐라고 해요? 가족 같은 사이인데. 이미 가족인걸? 아니, 남편 이야기 중이었어요. 남편 이야기 중이어서. 띄어쓰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붙여서 불러주세요. 네. 가족 같은 사이. 가족 같은 사이. 네. 가족인걸?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라 가족인걸. 사실 어제 하루 쉬면서 조금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요? 네. 수요일이 아니죠. 목요일 새벽까지 달리고 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재무없다고요? 이 방에선 신호의 신전에서 신호가 정의입니다. 신호가 곧 법이고 신호가 곧 심판관이자 신호가 곧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이야기를 하자면은 신호가 조금 이제 컨텐츠 고민을 다시 하는 게, 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프레그마타 한 이유가 좀 날로 먹으려고 해본 시도였는데, 네, 힘들었네요. 가구 족발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네, 조금 고민을 했어요. 나는 게임으로 날로 먹지 못하는 스트리머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신호가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잘하는 게 좀 이렇게 야부리? 아니야, 야부리라고 하니까 너무 쌈마이해 보이네요. 언어 사용이 너무 저렴해. 전직 여신님답게 다시 우아하고 교양 있는 어휘를 써야죠. 신호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아구리 아니요. 신호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떠드는 거,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면서 사실 게임을 갖다 메인 컨텐츠로 밀기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건 것 같아요. 소통? 소통인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신호가 준비해온 이야기 같은 거 하는 거. 근데 게임을 하면서 압박이 되는 게 세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끊임없이 그거를 살피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소통을,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네. 근데 또 이거를 갖다가 엔딩을 봐야 된다라는 그 셀프 압박? 그거를 갖다가 동시에 하려니까 몸이 너무 긴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떠드는 게임 들고 와야겠네. 수다 떨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신호도 그런 생각했어요. 좀 편하게 떠들 수 있는 게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순수 재미로 밀고 가는 거. 뭐 하다못해 윷놀이? 이런 거라도? 윷놀이? 이런 거라도 엔딩 없는 게임. 그니까 진짜 재미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요. 스토리상 엔딩이 존재를 하는데 그 호흡이 길면은 좀 거기에 좀 매몰되어 있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가능하다면은 엔딩을 본다가 아니라 그냥 즐긴다, 이런 게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 옛날 이야기 같은 스토리성 게임은 어때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란 게임이 있나요? 아이, 아이. 옛날 옛적의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드게임? 아니면 하다못해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신호가 소질 있는 건 아닌데, 백스님이 사실 바둑 잘 두거든요. 동화 같은 게임. 그니까요. 바둑 잘 두는데 신호가 깨말못이잖아요. 바둑 잘 두니까 나한테 바둑을 가르쳐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백스님이 딱 잘라 거절을 한 게, 바둑은 애초에 노잼이야. 오, 알파고. 뭐 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호가 바둑 알못이라서 이것도 모르는데, 인터넷 바둑에서 은거 기인들과 한판. 아, 맥스님이 만약 등장한다면 컨텐츠로 추천은 해봤습니다. 바둑 버튜 보고 있는데, 네, 맞아요. 봤어요. 요즘에는 진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이런저런 특성을 다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신호는 그런 특성까지는 없지만은, 알파고 이세돌 빼곤 저분 씹어먹어줄게. 이세돌 사범님도 한 판 빼고는 다 지지던 걸로 기억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밀어볼까 했는데, 차라리 가르친다면은 오목 같은 걸 가르쳐 주겠대요. 오목도 신호가 더 본 적이 없긴 해요. 차라리 오목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금 더 쉬운 거 가르칠 게 있나? 알파고, 아이 인생. 오목 아예 몰라요. 신호가 진짜 깨말못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런 걸 모르나 싶은 것도 모르는 게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바둑은 개념 같은 것만 설명을 하더라도 오목 같은 거라도 가르쳐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게스트로 등장했을 때 그때 할 얘기고, 지금은 뭘 해야 되려나? 지금은 뭘 해야 되려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성으로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단순하게 떠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나? 추리 게임. 맞아. 추리 게임도 많이 추천해 주셨었죠.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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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 신호가 추리를 잘하나? 레이튼 같은 거 하면은 과연 괜찮을까? 레이튼 시리즈. 그러니까 레이튼 같은 걸 해야 되나? 유명한 추리 시리즈라고 하면은 레이튼.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는 게임.
맞아. 장시간의 호흡이면 안 돼요, 신호는. 좀 짧은 호흡으로 끌고 가는 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레이튼 아니면 뭐가 있을까? 레이튼은 근데 사실 10분에서 15분은 아니긴 하죠. 좀 길죠, 호흡이. 뭔가. 아니면은 진짜 순수 재미로 끌고 가는 그런 걸 갖다가 일단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그냥 쫙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싶기도 하고, 카테고리를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와가지고 가져와서, 자 여러분 신호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게임은 당분간은 순수 재미 게임만 하려고요. 프레그마트 엔딩까지 보고 나면은 다음 주에 아마 엔딩 볼 것 같은데 마법 대사 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재미성으로 저체데이 때 한 번쯤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해볼까요? 뭐라고 쳐야 나오지 그거 게임 이름이?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즉흥즉흥 박흥부흥 부르핑 아니면은 이걸 말한 게 아니라 그거 말씀하신 건가? 그 매직 미사일 하고 외쳐야 되는 그 게임 있잖아요. 주문을 외워야 공격이 나가는 게임. 그런 걸 해야 되나? 마법소녀 게임 맞는 건가요? 처음 거요? 역시. 마법대사 게임이 여러 개인데요. 그죠. 신호가 말한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멀티게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즉흥즉흥. 모르는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클릭하기 나올지도 모른다. 그니까요. 가볍게 할 거면 차라리 이런 걸 해봐야 되나? 이거를요, 신호가 어디서 처음 봤냐면은 방송용으로 쓰는 거 외에 처음 본 게 지스타를 갔었거든요, 이전에. 지스타를 갔다가 어쩌다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걸 라이브로 이벤트로 밖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나 스트리밍으로 보면은 이게 공수치까지는 안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라이브로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미드나잇 워크? 더 미드나잇 워크. 살짝 리나메스럽네요. 이것도 일단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즉흥즉흥은 모르겠는데 매직 미사일 게임은 알아도. 스톱모션 기법. 어쩐지 비주얼이 생각보다 신호 저격인 이유가 있었군요. 즉흥즉흥 쪽이 좀 더 유명하지 않나요? 매직 미사일 게임도 근데 둘 다 많이 하시죠? 마법소녀 루루핑 게임이랑 매직 미사일 게임이랑 둘 다 많이 하시는데, 즉흥즉흥 해설자 더빙도 해줘요? 그것도 그냥 신선하네. 즉흥즉흥 게임을 좀 더 약간 순수 노가리용으로 많이 하시고, 매직 미사일 게임은 약간 팀으로 많이 하시죠. 팀으로 많이 하시죠. 약간 근데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컨셉 플레이로 밀어야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재미를 찾지 싶기도 하고. 과연 신호가 순수 재미를 갖다가 찾을 수 있을지. 좀 신호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방종할 때 수요일이 맞나? 네. 어제 아침 때 어제 새벽에 신호가 방종할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스로도 이거를 순수든 뭐든 잘 받아먹고 싶은데 싫어하거나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머리가 못 따라간다. 그리고 그런 걸로 스스로 압박을 받는 게 신호도 싫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답답하시고 신호도 답답한 게 신호 스스로도 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흥미 위주로 끌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좀 개편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집중해서 좀 다시 해보려고 해요. 형식은 동화 한 편 한 편씩 잡았는데 이야기에 그친 2가지. 오, 그럼 다음번에 해볼게요. 일단은 담아두고 할 만한 타이밍이 되면 그때 꺼내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스토리의 호흡이 긴 게임을 좀 넣어둘 작정이라서 네, 잠깐은 좀 수납해둘 작정이라서 당분간은 순수 재미 피지컬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호기심 자극 호기심 자극 좋죠. 오, 스팀 어워즈도 받았었네요. 오, 일단은 넣어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매직 미사일 게임처럼 진짜 순수 재미로 밀고 가는 게임만 해보는 걸로.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네, 가능하면 좀 밤도 안 새보려고 하고 밤샘도 체력이 되는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신호 같은 아주 많은 밤샘 같은 거에 소질이 없습니다. 젊어서부터 밥 먹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신호는 나이가 없지만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네. 좀 잘 맞는 게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게임을 하지 않을까? 가벼운 걸로. 네. 대부분은 야부리 터는 시간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소통 방송이나 저챗 방송이겠지만 네. 게임 짤새의 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서 어느 정도 감을 익혀놔야 나중에 합방이든 뭐든 그렇게 할 테니까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의 신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오죠. 1부 오늘의 네, 아침 인사 잠시 아침 인사 이후에 듣는 첫 번째 노래 네, 쿠지라의 금목서 아도가 피처링한 노래죠. 네, 금목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도가 피처링한 쿠지라의 금목서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영도에서 광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앱 같은 거 우회를 걸라면 걸 수는 있는데 유튜브가 요즘에 서드파티 앱 단속을 좀 네, 그렇게 걸고 있다고 해서 오늘 곡은 짧네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짧은지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좀 그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운빨이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그거는 좀 찾아보도록 하고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 또 소통에 이어서 오늘의 신화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신호가 좋아하는 신화 속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꽤나 유명한 천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천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나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기행이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죠. 네, 오늘 들려드릴 신화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자로 불리는 다이달로스 이야기입니다. 다이달로스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교묘하게 만드는 사람. 교묘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못 만드는 게 없는 본업 천재입니다. 건축, 조각, 기계, 공학까지 섭렵한 그야말로 사기 캐릭터. 네. 오죽하면 다이달로스가 만든 조각상이 너무 생생해서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놔야 된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네, 그렇게 유명했는데 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로 보였으면 마법이라고 불렸을까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재성에는 늘 그림자가 다르기 마련이죠. 네. 다이달로스에게는 조카 탈로스란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스승을 능가하는 재능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톱과 컴퍼스를 발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수평선을 보면서
생각보다 그 공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바다는 평면이 아니라 둥근 게 아닐까,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서 다이달로스가 천사 대신 질투라는 감정에 휩싸여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는 게 뭐냐, 탑에 올라가서 함께 바다를 보자라고 해놓고 자신의 조카이자 제자인 탈로스를 탑에서 밀어서 살해해버립니다. 사실 존속살인은 요즘에도 처벌 안 받긴 어려운 질병이긴 하죠. 네. 질병이래. 범죄긴 하죠.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크레타 섬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요. 본업에 대한 자부심에 감해지면은 때로는 시야가 좁아지기도 하는 법이죠. 크레타 섬으로 망명을 간 다이달로스가 미노스 왕에게는 굉장히 환대를 받습니다. 미노스 왕을 위해서 다이달로스가 그 유명한 미노타우루스를 가둬둔 미궁 라비린토스를 건설하기도 하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복잡한 설계도로 유명한 라비린토스를 설계하기도 했는데, 아마 신호 같은 사람은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왔겠죠. 길치니까. 네, 그 머릿속에 설계도를 완벽하게 그려두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하지만 그 자신이 설계한 미궁 라비린토스에서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자신의 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와 함께 탈출을 하자 노여움을 사고 맙니다.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본인이 만든 미궁에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갇히게 되고, 여기서 육지와 바다가 막혔다면 하늘로 가면 된다라는 그 유명한 말로 하늘에서 그 미궁 천장에서 떨어지는 새들의 깃털을 모아서 밀랍으로 붙여 인류 최초의 비행 슈트, 날개를 만들어내죠. 이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합적으로 접근한 수제작의 정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결말이지만 결국 다이달로스는 아들과 함께 크레타 섬을 탈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카루스가 기술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추락을 하고 맙니다. 다이달로스는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그 기술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기술은 완벽하지 몰라도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호가 생각을 한 건요, 우리 모두 다 각자의 분야에서 재능과 기술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인 것 같습니다. 다이달로스가 미궁을 만들 때 집요할 때처럼 신호도 집요함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신호도 집착 아닌 집착을 해서 아직까지도 유튜브 영상을 편집 중인데, 이건 집착이 아니라 아집인 것 같아 이제. 의욕만 앞서서 지금 아직도 엔딩도 못 보고 유튜브 영상도 못 마치고 하긴 했지만요. 체력도 방전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당히 본업 천재의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전달해 드릴게, 어제 SSD 샀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어제 배달이 와서 드디어 용량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이제 방송하다 중간에 끊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방송이 끊기는 일은 없었죠. 녹화가 끊기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정말 얼마나 다들 어떻게 감당을 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SSD로 용량 확보도 했고, 과연 사텔 하나 늘어났는 걸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신호가 간만이 돼버렸네요. 신호가 오늘은 간만에 진행하는 저체 시간 또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무슨 주제로 떠들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전체 타기 전엔 하는 생각이지만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그런 재미에 진행하는 시간이지만 과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티어 정리 그런 거라도 해야 되나? 신호한테 맞는 게임 티어 정리. 근데 하다 보면 약간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슛 게임이나 아니면은 그 뭐라고 부르죠? 그 예전에 그 담 넘으면서 동전 먹는 게임 한 게임 이름을 까먹었어. 네, 그런 플래시 게임류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아니 근데 플래시 게임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슛 게임은 클리어하기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슈의 라면 가게 그런 거는 클리어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클리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이 빨라야 된다. 그거는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손이 빨라야 된다. 수박 게임? 수박 게임? 아, 수박 게임. 수박 게임 맞아. 수박 게임을 안 해봤네요. 수박 게임. 오, 수박 게임도 괜찮다. 주니어 네이버 해봤냐고요? 아, 네, 해봤어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수박 게임 아니면 뭐 사과 게임 그런 것들. 사과 게임은 어떻게 하는지 아직 감을 못 잡았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런 단순한 것들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오늘 일단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고요. 저체 말고 이제 다음 주에 뭘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 싫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능한 한 네, 주니어 네이버라도 재미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볼 건데요. 어디 보자. 네. 일단 오늘 금요일 한 주의 평일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네, 신전에 오늘 아침도 라디오 보러 와주신 도둑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본업 천재의 하루 가지시길 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라고 하면 그렇죠. 5일 내내 4일 내내 잘 달리셨을 테니까 오늘 하루도 마저 잘 보내시고 마무리하신 다음에 신호랑 이따 저녁에 또 신호의 신전에서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신전 아침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보고요. 마치는 노래는 이거는 사실 다이달로스나 아니면 이카루스랑 관련 있는 노래는 아닌데 이것도 신호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 아킬레우스에 대한 노래인데 아킬레우스가 그 자존심으로 유명하죠.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자존심, 그리고 그 중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또 부린 자존심. 그 덕에 트로이 전쟁에 진전이 없었다고도 하고요. 그 아킬레우스보다 먼저 사망한 파트로클로스에 대한 노래죠. 갱스 오브 더 유스의 아킬레스 컴 다운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댄스 몽키로 유명한 톤즈의 나이가 커버한 버전으로 들으면서 오늘 신전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저녁에 저희는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아침 이쯤에서 아침 라디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저희 다시 만나요. See you. 불사의 몸을 가졌지만 약점이 훗날 아킬레스건의 원이 된 네, 맞아요. 그 아킬레스의 노래 아킬레스 컴 다운 들으면서 오늘 아침 라디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